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제가 아직도 이 집에 발붙일 곳이 없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진짜 가족 맞아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런 소리를 해? 생각한다고요? 하루도 제대로 존중받은 적이 없어요. 다 제가 부족하다고 해요. 부족한 며느리라고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나는 너 잘 되라고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잘 되라고요? 저를 위해서라면서 매일 잔소리하고 제 선택을 무시하고 제가 숨막혀 죽겠어요. 그만해, 지수야. 엄마 앞에서 그게 할 말이야? 지금 엄마 심정 생각 안 해? 어머니 심정이요? 제 심정은 누가 생각해요? 저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에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니? 내가 너를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너도 나를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이해요? 어머니가 제 입장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외로운지. 그만 좀 해. 지수,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네가 그걸 몰라? 희생이요? 희생이란 이름으로 저를 죄인 만들지 마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다툼을 바라보며 저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에서 벌어진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68살인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제 남편은 40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길에 평소처럼 집을 나섰지만 그날따라 제 마음이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무렵 경찰로부터 남편이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몇 시간 후 결국 저를 두고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저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도 아들 민수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홀로 아들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몸은 지쳐도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일도 없이 일했고 장바구니를 채우는 대신 아들의 교복과 학용품을 먼저 챙겼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도 아들이 잘 자라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 민수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자라줬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저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겠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독립적이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성향이 달랐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오해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처가 쌓이고 서로의 마음은 멀어져 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갈등이 폭발했던 어느 저녁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가족의 의미와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저녁 식탁 위에 놓인 국과 반찬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지수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보았고 민수가 그런 그녀를 곁눈질로 바라보는 것도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이 집에서 눈치만 봐야 하나요? 아들은 갑작스럽게 던져진 말에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야? 눈치라니. 지수는 울컥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을 치켜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눈치 보는 거 안 보여요? 저는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내 편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어머니도, 당신도.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니는 늘 당신 편이었잖아요. 아침에 반찬 하나를 고를 때도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도 제 의견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어머니는 제가 편식한다고 하셨어요. 겨우 힘들게 식사를 준비해놓고 한두 숟가락 뜨다가 체해서 토했을 때도 제가 예민하게 굴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날 너무 서러워서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어요. 지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려 할 때도요. 어머니는 약한 애로 키운다고 하셨잖아요. 병원비 걱정할 시간에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아이가 아픈데도 마음대로 병원에 데려가면 안 되는 건가 싶어서요. 지수의 말에 제 가슴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지수가 얼마나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왔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니? 나는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하고 잘해주려고 했는데. 지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해주려고요? 그게 잘해주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방식대로 하는 게 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 버거웠어요. 제 의견은 무시되고 뭘 해도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날들이 반복되니까 숨이 막혔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아 보였고 저는 그런 민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아들이 화를 터뜨렸습니다. 그만 좀 해, 지수야.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했는지 몰라?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지수는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한 듯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희생이요? 그 희생이 저한테는 부담이었어요. 저는요, 저대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매일 어머니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과 아들의 절망적인 표정이 저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정작 가족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건넸습니다. 나는 그냥 너희가 행복했으면 했어. 그런데 내 방식이 틀렸다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문을 쾅 닫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묵묵히 물컵을 들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지키고 싶었지만 오히려 상처만 남긴 건 아닌지 자꾸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실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울컥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울컥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손으로 테이블을 꽉 쥐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지수가 처음부터 이런 불만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모든 일에 조심스러웠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마다 나를 먼저 살피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려 애썼습니다. 아이 이유식을 만들 때도 내 의견을 물었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해야만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얼굴에는 지침과 불안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집안 정리 방법을 지적할 때마다 네, 어머니, 다음에는 그렇게 할게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집안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결국 그 작은 조언들이 그녀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멸치를 사오라는 내 부탁을 잊고 다른 생선을 사왔습니다. 저는 멸치가 필요하다며 다시 사오라고 했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당황해하며 지갑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며느리가 가볍게 넘기지 못하고 내 말에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한 번은 며느리가 청소를 끝낸 후였습니다. 저는 구석구석 먼지가 남아있다며 다시 닦으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다시 들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며느리는 내가 시키는 일 하나하나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제가 아직도 이 집에 발붙일 곳이 없어요. 제가 진짜 가족 맞아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런 소리를 내? 생각한다고요? 하루도 제대로 존중받은 적이 없어요. 다 제가 부족하대요. 부족한 며느리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나는 너 잘 되라고.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잘 되라고요? 저를 위해서라면서 매일 잔소리하고 제 선택을 무시하고 제가 숨막혀 죽겠어요. 그만해. 엄마 앞에서 그게 할 말이야? 지금 엄마 심정도 생각해봐. 어머니 심정이요? 제 심정은 누가 생각해요? 저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에요. 며느리의 분노가 폭발하자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상처가 이렇게 깊은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니? 내가 너를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너도 나를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이해요? 어머니가 제 입장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외로운지. 아들은 참았던 화를 터뜨리며 식탁을 쾅 내려쳤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가 놀라 멈춰 섰습니다. 그만 좀 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네가 그걸 몰라. 희생이요? 희생이란 이름으로 저를 죄인 만들지 마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며느리의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그저 잘해보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그녀에게는 족쇄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잘 살기를 바랬어. 내 방식이 잘못됐던 거라면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그렇게밖에 몰랐어. 며느리가 울음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며느리가 저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항상 본인 방식이 맞다고 하시고 저는 그 틀 안에 갇혀서 숨막히게 살았어요. 앞으로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 기준에 맞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존중해 주세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저의 진심이 닿지 않았다는 사실이 뼈아팠고 그동안의 시간이 떠올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상처만 남긴 건 아닌지 자꾸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숨막히는 시간을 견뎠는지 그동안 저는 정말 몰랐던 걸까요?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제 진심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잘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왜 며느리에게는 족쇄처럼 느껴졌던 걸까요? 제 방식이 틀렸다면 이제라도 고쳐야 할 텐데. 며느리가 저와의 거리를 두겠다고 한 말을 떠올리니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믿었지만 그 희생이 며느리에게는 짐으로 느껴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했던 저의 방식이 그녀에게 상처를 남긴 건 아닌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며느리와 거리를 두며 서로의 생각을 다시 정리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저도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